각이 살아있는 시사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갈수록 심각한 선관위의 부실투표 논란에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려면 선관위를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된다. 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틀린 것이 없습니다. 네, 파면 팔수록 얼마나 부실했는지가 드러나다 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오늘은 해체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성치훈 대변인님, 네. 뭐 정말 해체하자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정말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거의 해산을 시키고 사료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6월 3일에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이른바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곳이었고 정말 글쎄요, 업무 강도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평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업무 강도도 높지 않고 그러면서도 안락한 곳에서 너무 편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 선관위에 대한 비판은 선관위가 워낙에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그 방패막이 하나로 정치권이나 이런 정부의 개입을 전혀 허용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의 이 사태까지 이르렀고 지금 사실 지금 더 문제는 지금 선관위에 드러난 부실이 이게 다가 아닐 것 같다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파면 팔수록 아마 국정조사 특검을 하면은 지금 우리가 느낀 충격보다 더 충격적인 것들이 더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총리께서 아마 국민들이 말하는 선관위 해체하라, 선관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상 우리가 그냥 쉽게 농담처럼 흘릴 일이 아니라 정말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해야 국민들께서 겨우겨우 아마 선관위라는 조직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선거 하나도 제대로 못 치르는 나라냐, 분노가 커져서일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57%, 긍정이 지금 3주 사이에 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느냐? 그 이유도 물어봤는데요. 긍정평가 이유는 이제 경제 민생이 가장 높았고요. 부정평가 이유를 좀 주목해서 보시죠. 16% 가장 많은 응답이 부실 부정선거, 선관위 문제를 꼽았습니다. 이번에 선관위 부실 사태가 이제 정부를 향한 비판으로 좀 향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김민석 총리의 코멘트도 보면은 선관위의 해체를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인데 사실은 그 말 자체는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동의하시겠지만 그것을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가 말할 수 있는가 그런 계제가 되는지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중앙선관위원장,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퇴하면서 누가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위철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죠. 이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투표용지 인쇄 축소 사무총장 전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선관위원들에게 보고도 안 됐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관위 상임위원은 장관급 연봉과 대우를 받으면서 이런 것도 사무총장에게 전결로 맡겨놓고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이 사태에 대해서 과연 책임이 없는가? 몰랐다면은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은 이 사태에 대한 공범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가 선관위가 해체되어도 할